네, 안녕하세요. 고대한한병원 가정의학과 한병덕입니다. 오늘은 평생 예방접종 관리, 우리가 어떻게 평생 동안 예방접종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 기간 동안 우리가 왜 이걸 빼먹는지, 빠지는 건 없는지, 이런 부분들을 부산에서 제일 꼼꼼한 교수님 두 분을 모시고, 역시 동아대학교 병원의 한성호 교수님, 신보경 교수님 모시고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선생님, 저희 이제 예방접종을 하다 보면 환자분들이 뭘 맞았는지를 잘 모르신다거나, 이거 이렇게 말씀드리다 보면 저 다 맞았는데 뭐 이러는 분들이 좀 있으시잖아요. 어떻게 관리를 좀 해드리세요? 정말 많죠. 예, 어릴 때 다 맞았다는 분도 많고요. 파상풍 100일에 같은 그런 주사는 어릴 때 다 접종을 했지만 사실 그걸 기억하지 못하는 분도 굉장히 많습니다. 폐렴 접종도 한 10년 전에 맞은 것 같은데 라고 하는 분도 많고요. 그래서 이걸 다 사실 찾아낼 수도 없어요. 우리가 그 접종한 기록이 있던 상대적으로 젊은 분들은 기록을 찾을 수가 있는데 연세가 많은 분들은 찾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렇더라도 이렇게 가정학과를 방문하시게 되면 그 나이 그리고 그 연배에 맞춰서 저희가 접종을 권고드릴 수 있습니다. 일단 어린이들은 국가에서 관리해주는 지금 시스템이 좀 탄탄해서 이제 그 나이가 시기가 되면 문자 발송을 해주는 시스템이 지금 돌아가는데, 지금 우리가 이제 나이가 드신 분들은 예전 기록도 전산화되어 있지 않고, 그 다음에 지금 뭐를 맞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관리 체계가 없어서 오로지 의지를 해야 되는 것은 나의 주치의입니다. 주치의가 있으면 언제 뭐를 맞았는지를 이제 기록하고 따라갈 수가 있는데, 병원을 여러 군데를 다니다 보면 예전에 이제 뭐 폐렴 구균을 맞았다라고 하는데 몇 가를 맞았는지, 어떤 종류를 맞았는지 이게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 이제 주치의를 보고 주치의와 상담하면서 따라가는 주치의가 가장 좋습니다. 여기서도 우리 가정의학과의 장점이 드러나죠. 그렇죠. 평생 건강관리, 네. 평생 여러분의 곁에 가정의학과 주치의들입니다. 환자분들도 한 가지 더 생각해 주실 게, 교수님들 말씀 듣다 보니까 예전에 맞았었는데요, 분명히 맞았던 그 백신이요, 유행이 아니라 이미 옛날 것인 경우들도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때는 그게 맞았는데 지금은 더 좋은 게 나온 경우들도 있고, 이런 부분들은 저희 전문가 분들과 대표적인 게 폐렴구균 접종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폐렴구균이 한 10년 전에 맞았던 분들은 13가라고 하는 옛날 접종을 했거든요. 네. 이제 사실 그때는 최선이었는데 이제 시간이 한 10년쯤 지나고 나니까 그 접종만 가지고는 지금 폐렴구균 전체를 이렇게 소위 말해서 예방하기가 힘들다 해서 이전에 맞았던 분들도 지금 새로 나온 지금 21가, 22가 굉장히 많은 접종들이 새로 나오는데 다시 맞으셔야 됩니다. 그래, 그게 번거로우시지만 이것도 역시 주치의를 만나시면 차근차근 설명해 주실 겁니다. 질문 있습니다. 옛날에 예방접종 했는데 지금 다시 맞아가지고 나쁜 점은 혹시 없나요? 궁금해요. 뭐 부작용이라든지 뭐 그런 게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자, 대부분 접종들이 일정 기간을 간격을 두고 맞았을 때 크게 몸에 무리는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세포가 T세포라고 하는 면역세포가 기억하게 하는 백신들이 있거든요. 대표적인 게 이제 대상포진 접종인데요. 그런 접종들은 시간이 지나면 면역이 떨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주기적으로 맞아주는 게 좋다라고 알려져 있고, 그 주기도 이제 연구가 많이 되어 있어서 어떤 경우는 10년, 어떤 경우는 20년 이렇게 저희가 또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한 연구는 아닌데요, 다 했습니다. 다 했고요, 더 좋다고도 나왔고, 같은 우려를 저희들도 많이 하고 있어서 기존에 맞았던 분들을 대상으로 추가 접종의 이득, 부작용 대부분 다 확인이 되어 있습니다. 권고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최신의 것들을 정보를 알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뭔가 빠지는 게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이 구독자분들께서 나는 이걸 빼먹었는데 이런 게 좀 생각날 수 있게끔 흔하지만 중요한 것, 혹시나 깜빡할 만한 것들을 한번 교수님들께서 설명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게 있을까요? 100일에 때문에 요즘 많이 오세요. 맞습니다. 이유가 100일에 때문에 오는 게 아니라 이제 그렇죠. 어르신들이나 이제 나이가 조금 있는 분들이 100일에 접종하러 왔어요 하면 애기 손주 보시는군요 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외손주나 친손주 볼 때 요즘 무서운 게 며느님과 따님이 오지 말라고 해요. 네.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이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죠.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이제 손주를 볼 때 꼭 맞으러 오는 것이 금방 티뎁이라고 하는
100일의 파상풍을 예방하는 그 주사를 맞게 되는데요. 그럴 때도 기억에 맞으셔도 되고 또 맞을 때가 됐다 싶을 때 맞으셔도 됩니다. 꼭 10년이 아니라 9년, 8년에 맞는다고 문제가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맞으셔도 될 것 같아요. 저 오늘도 진료에서 처방 드렸던 분이 제가 딱 말씀 나오자마자 그랬거든요. 축하드립니다. 손주 태어나시는군요. 앞으로 아기가 10살 될 때마다 맞으시면 됩니다. 그럼 안 까먹으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보통 설명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유두증 바이러스 이제 말씀하실까요? 이거 파상풍 얘기 조금만 더 해도 돼요? 아니, 이렇게 좋아요. 아니 왜냐하면 네. 지금 우리가 이게 10년마다 맞아라고 했지만 얼마 전에 우리가 여름 때쯤에 100일에로 아기가 한 명이 한국에서 사망을 했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 우리나라 100일에가 한동안 없었습니다. 그게 방역이 뚫렸다는 얘기거든요. 결론이 예방접종을 대부분 다 이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100일에 청정무해 우리나라가 아기가 100일 때문에 죽었다라는 사실 정말 충격적이었거든요. 그래서 더 이제 우리 아기들을 신생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이 왜 100일의 주사를 맞아야 되냐. 근데 그 100일에가 파상풍 주사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같이 맞으면 10년에 한 번 맞을 수 있다라는 그 개념이 이제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우리 한병덕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이가 10살 때마다 그럼 10년에 한 번씩 파상풍과 100일에는 같이 접종하게 되는 겁니다. 네. 또 있기 좋은 게 이제 이 유입이 되는 이유가 결국은 해외 여행이나 출장이거든요. 동남아에는 사실은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발생하지 않는 예를 들면 콜레라, 장티푸스 또는 백일해 같은 경우도 사실은 그런 국가들에도 많이 생기는데 사실 이걸 가지고 오는 거죠. 그래서 퍼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해외 출장을 가게 된다면 이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미리 예방 접종을 하고 가시면 좋습니다. 지금 제가 기침이 한 3주 됐는데 100일에가 이런 거 같은 증상이 100일 넘게 기침한다 해서 이제 그런 이름이 붙여졌거든요. 그래서 어르신들은 진짜 걸리시면 엄청 고생을 합니다. 작년에 아기가 걸렸다라는 말은 어른들도 걸릴 수 있다는 거고 우리가 이제는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집에 이제 아기들이 좀 있어요. 아들도 있고 딸도 있고 이제 어른들도 이렇게 있는데 요즘 이제 가장 핫한 게 어린이들한테는 오히려 이 인유두종 바이러스에 대한 그 백신들을 신경 쓰시는 분들은 다 맞춰주려고 하고 있더라고요. 혹시 이제 이게 어른들은 어떤 것 같으세요? 이거 꼭 맞아야 되나요, 저희들? 어른들도 맞아야죠. 어른들도 나이가 들어서 내가 늦었다고 생각하시지만 바이러스라는 것은 면역이 떨어졌을 때 또 활성화가 되는 면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40대 중반까지도 권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산부인과 학회하고도 우리가 이렇게 가서 이제 뭐 강연이라든지 강좌라든지 이런 걸 들어보면 꼭 40세라고 또 단정하지도 않습니다. 거기서는 이제 자궁경부암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심각성을 우리보다 훨씬 더 막 강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50세가 넘었는데도 환자군에 따라서는 더 적극적으로 막 권장하기도 합니다. 이게 인유두종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 사실 암을 예방한다는 접근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꼭 하셔야 되는 게 맞다고 보이고 사실은 암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 외에 이제 이 여러 가지 감염에 대한 부분들, 질환들에 대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꼭 챙겨야 될 것 같고요. 네. 예, 뭐 곤지름이나 이런 이제 인유두종 바이러스 대부분이 엄밀히는 성병에 분류되는 질환들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성관계가 있기 전인 어린아이들이 맞는 가장 효과도 좋지만 여성분뿐만 아니라 물론 이제 자궁경부암 여성분들이 생기지만 결국 옮기는 사람은 남자들이기 때문에 남자들한테도 이게 꼭 맞아야 되는 접종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인식이 조금 떨어지는 것 같지만 이제 젊은 이제 커플들은 익숙해져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더 확산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네. 꼭 예방접종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또 흔한 것들이 검진센터에서 이제 설명드리고 하다 보면 본인들은,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비형 간염 같은 경우는 사실 국가에서 계속 어릴 때부터 맞았었잖아요. 그래서 환자분들은 맞았는 줄 알았는데, 맞으셨는데, 확인해보니까 없는 경우들도 있고 막 이렇더라고요. 간염은 어떠신 것 같아요? 어떻게 관리를 하세요? 비형 간염도
의외로 접종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아직도 우리나라에는 비형 간염이 풍토병입니다. 물론 이전에 대비해서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접종을 미리 하기 때문에 실제 감염의 유병률은 떨어져 있지만 비형 간염으로 아직도 간경화 그리고 간암으로 유행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국가 접종이긴 해도 조금 더 나이가 있는 분들은 비형 간염 예방 접종 항체가 없다면 꼭 접종을 맞으시고요. 근데 또 간혹 가다 보면 3번을 맞는 게 한 사이클이라고 하는데요. 이 사이클을 2번 이상 했는데도 항체가 안 생기는 분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약간 어떻게 보면 그런 바이러스에 굉장히 저항하는 그런 게 강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2번 사이클, 다시 말해서 6번 정도 이상을 맞은 분들한테는 굳이 접종을 권유하지는 않습니다. A형 간염은 어떠십니까? A형 간염은 이제 B형 간염보다는 무반응자의 비율이 낮기 때문에 맞는 것을 더 권장드리고요. 요즘에 동남아 너무 많이 놀러 다니시고 하시기 때문에 A형 간염에 한번 걸리신 분은 병원에 입원하신 분을 보시면 내가 저거 2번 맞고 이 입원을 안 했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제가 적나라하게 표현을 하면 간을 한번 쥐어짭니다. 완전하게 한번 쥐어짜고 간이 돌아왔는데 너덜너덜해져 있는 그런 느낌이 나기 때문에 저거 2번 맞는 게 아주 간편할 수 있다는 걸 제가 너무 보여드리고 싶어요. 이게 A형 간염 말씀 제가 꺼낸 이유가요. A형 간염이 이제 선진국, 위생이 좋은 곳에서는 잘 안 생기고 맞아요. 좀 미안한 이야기지만 후진국 이런 곳에 많이 생긴다 그랬는데 네. 우리나라가 80년대 이후로는 상하수도가 잘 돼서 네. 그 이후에 태어난 분들은 사실 A형 간염이 거의 없는 나라에서 사셨대요. 그래서 솔직히 교수님들도 땅에 떨어진 거 주워서 드신 적 있으시죠? 우리 조금 네, 연배를 좀 아니, 다 해서 아니 제가 보니까 우리 집 애들도 중학생도 유치원도 아직도 떨어지면 탁 빨리 주워서 먹어요 다. 저희는 그렇게 사는데 이게 70년대는 땅에 떨어진 걸 드시면 거기에서 A형 간염이 들어온 분들이 있었었고 80년대 90년대는 땅바닥에도 물에도 A형 간염균이 안 떠다녔대요. 그래서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게 젊은 분들은 대부분 상처가 없을 테니 없는 분들이 많아요. 예방 접종을 하셔야 된다. 네. 왜냐? 저는 전공의 때 경험을 몇 번 했는데 A형 간염 환자가 사망하는 걸 몇 번 봤어요. 간염 중에 제일 위험하게 정말 가는 게 위험하죠. 그런데 아무리 생활을 자기가 잘 조절해도 얘는 피할 수가 없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먹어서 걸리는 거기 네. 때문에 꼭 접종하시는 거를 저는 권고를 드립니다. 그냥 궁금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요즘 간염이 이제 치료제가 좋아지고 많이 나와서 이제 극복이 됐다는 이야기들 많이 하는데 그 간염 예방 접종을 계속 하라는 이유가 치료를 하면 되는데 그 이유는 B형과 C형은 치료제들이 있습니다. 특히 C형 같은 경우는 이제 일정 기간만 약을 먹으면 거의 100%에 가까울 정도의 완치율을 보이기는 하거든요. 근데 아직도 A형 간염은 특효약이 없습니다. 그리고 A형 간염은 대부분의 성인들은 감기처럼 스쳐 지나가기는 병이지만 정말 일부의 환자들은 사망에 이를 정도로 전격성 간염으로 넘어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A형 간염종 한 번만 2번을 맞게 되어 있어요. 한 번 맞고 6개월에서 12개월 사이에 한 번 더 맞으면 되는데 딱 한 번만 맞아도 거의 93% 예방 그 항체가 생기거든요. 2번 맞으면 거의 98%까지 생깁니다. 그래서 뭐 이거는 이제는 거의 그냥 모두가 맞아야 되는 접종이라고 좀 강조하고 싶어요. 네. 이게 방송에서 어느 식당 뭐 어디에서 뉴스가 나와요. 간염이 막 생겼다. 그거 100% A형 간염이거든요. 네. 그걸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교수님 설명 주셨던 내용에 하나 더 붙이면 예방접종 3번 맞으면 평생 치료를 안 해도 되는데 치료제가 치료 안 할 수 있는데 굳이 걸리고 평생 치료하는 것보단 낫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시대에 따라 아까 이제 우리 또 나이가 약간씩 저는 언제나 교수님 가깝게 생각하지만 그럴 수가 있어서 친구야. 예. 형님 그게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랑 교수님이 다른 게 있을 수도 있고 네. 저와 아이들이 다르고 우리 다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게 또 궁금하실 것 같으세요. 상황에 따라서 직업에 따라 나이에 따라서 좀 다른 게 있나 이거 좀 정리를 부탁을 드릴게요, 교수님.
일단 의료진들은 접종을 좀 엄격하게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감염되신 분들을 접촉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수도 접종이나 일반 접종도 일반인들은 한 번만 접종해야 되지만 추가 접종의 경우 의료진은 반드시 두 번을 접종해야 될 정도로 의료진들은 접종에 대해서 좀 더 엄격하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학교 선생님이나 유치원 선생님들도 사실은 아이들이 가지는 모든 질병들을 접하게 되거든요. 또 전파자도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도 좀 접종을 엄격하게 하시는 것이 좋고요. 나이에 따라서 또 국가예방접종이라고 무료로 맞았던 접종들이 어느 때부터 언제 이후로는 이런 식으로 이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배가 훨씬 더 많은 사람이 맞아야 되는 그 접종들도 있고요. 그리고 어린 나이에 A형 접종처럼 오히려 젊은 사람들이 맞아야 되는 접종도 있기 때문에 자기 나이와 직업에 따라서 분류를 해서 맞는 게 중요하다. 또 누구하고 상의하느냐? 가정학과, 동네에 있는 가정학과 주치 선생님하고 의논하시면 됩니다. 또 빠진 거 없을까요, 선생님? 앞서 말했는 것처럼 해외여행 가시는 분들 A형 간염, 항체 있는지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집단 생활에 노출되어 있는 분들, 우리 뭐 돌보미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군인분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택배 하시는 분들도 많은 사람이랑 이래 접촉을 이제 하시는 분들은 감염병 기본인 겁니다. 뭐 독감, 코로나, 또 요즘에는 RSV 바이러스 같은 것들도 이제 막 얘기가 나오는데 어쨌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본인도 전파자가 될 수 있고 또 면역력이 약한 분들은 바이러스를 많이 풍기기 때문에 본인도 많은 바이러스를 감당 못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감염병은 백신은 반드시 맞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직업 나이 따라 맞자고 했는데 이런 상황도 많습니다. 저 원래 맞아야 되는데 시기가 놓쳤어요. 뭐 이렇게 맞기로 했는데 틀렸어요. 이제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교수님? 대표적으로 독감 접종 많이 그렇게 이야기하는데요. 독감 유행 이제 막 하고 있는데 지금 맞아도 되나요? 라는 질문을 합니다. 그때 맞는 게 제일 바른 겁니다. 맞아요. 그리고 보통 독감 접종은 올해처럼 9월부터 시작하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9월부터 그 다음에 4월 정도까지이기 때문에 사실 중간에 맞아도 사실 제일 빠르게 맞는 거죠. 그리고 유지되는 것이 보통 6개월 정도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어떤 예방접종이든 꼭 맞아야 되는 시기가 온다면 늦더라도 맞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대상포진 질문도 많으신데요. 뭐 검고는 50대라고 되어 있지만 60대, 70대 분들이 사실은 면역이 더 떨어지기 때문에 더 필요하시거든요. 그런데 이제 맞았을 때 효과가 없냐? 그렇지 않습니다. 맞았을 때 훨씬 더 예방의 파급이 더 크기 때문에 제가 이제 용돈을 아껴서라도 제일 1순위로 맞아라고 하는 거는 대상포진 예방접종입니다. 백신이 사실 비용 대비 효과가 되게 크거든요. 그래서 가장 유행할 때 가장 잘 걸릴 나이대에 그 백신을 권고하는 식의 어떤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때가 놓쳤어도 다행히 나는 안 걸렸다. 하지만 앞으로도 걸릴 수 있는 시기가 많기 때문에 무조건 더 맞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너희는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우리 이제 구독자분들께서 이렇게 다 들으셔서 이제 맞고 싶어졌어. 근데 어떻게 맞을지 잘 모르겠어. 뭘 맞았는지 모르겠어. 이러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뭔가 예방접종을 놓치지 않고 하실 수 있는 체크리스트? 이런 것들을 좀 정리할 수 있을까요? 일단은 나이가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이제 보통 50세나 55세 또는 65세 맞는 접종들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대상포진 접종 그리고 배렴 구균 접종 그리고 이런 접종들을 보통 55세를 기준으로 한다고 해서 54세 맞으면 안 되느냐? 사실 그렇진 않거든요. 그래서 그 나이대에 맞는 것들 꼭 챙기는 게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만성질환이 있는 분들은 훨씬 더 일찍 맞으셔야 됩니다. 특히나 면역이 떨어진 특별한 질환을 가진 분들은 더욱더 일찍 맞으시고요. 항암 치료를 하거나 또는 가족 중에 그런 치료를 하신 분들은 또 가족들이 열심히 또 접종을 하셔야 되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직업이나 생활 습관 그리고 또 해외 여행을 하는 그런 여행력 이런 거에 따라서 우리 파상풍뿐만 아니라 우리 내염, 일본 내염이나 콜레라 같은 경우도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이제 맞을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반적으로 동남아의 대도시 같은 경우는 또 문제가 없고요. 끓여서 먹는 음식들을 먹는 경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좀 오지를 간다든지 이럴 때는 말라리아 먹는 약까지 예방하는까지 모든 걸 다 고려해야 되는 것들이 이러한 것들을 잘 체크해서 예방접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단은 내가 어떤 예방접종을 맞아야 될지 모르겠다. 과거력도 모르겠다. 이럴 때에는
예방접종의 전문가는 가정의학과거든요. 이렇게 가정의학과 전문의를 찾아가시면 정답입니다. 그러면 상세하게 이제 상담을 해서 항체를 검사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필요한 예방접종을 권장해서 거기에서 더 이제 나를 예방할 수 있는 좋은 이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예방접종을 맞고 있는 이 백신이 있는 질환들 같은 경우에 저희가 항체 검사를 해보면 항체 생성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또 항체 검사가 필요하고 난 뒤에 하는 경우도 있지만 A형 접종 같이 만약에 항체 검사 자체를 할 기회가 없으면 맞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꼭 맞아야 되는지 또는 항체 검사를 하고 난 뒤에 맞아야 되는 것도 우리 가정학과 주치의를 찾아오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마무리를 할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은 이제 성인이 놓치기 쉬운 예방접종에 대한 것들을 전체적으로 한번 같이 정리를 했던 것 같아요. 마무리 멘트를 두 분께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방접종 어릴 때 다 끝났다고 끝난 게 아닙니다. 오히려 성인이 될수록 더욱더 예방접종이 필요한 나이인 겁니다. 그래서 주치의와 상담하셔서 자기한테 맞는 예방접종 놓치지 마십시오. 병원에 입원하신 분들 중에서 예방접종을 하지 않아서 후회하시는 분들을 너무 많이 봅니다. 대상포진 환자분들, 간염 환자분들. 우리 그런 환자분들을 직접 제가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우리 예방접종하는 시간에 비하면 너무너무 바쁘다는 핑계로 예방접종을 피하시는 것보다 이제 훨씬 더 우리가 현명하려면 예방접종 맞으러 가시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분 교수님 너무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예방접종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인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100살까지 다 함께 건강히 살아가길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은 시간 감사합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